연표를 지금부터 좀 볼 건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불교사 먼저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는 조금 연도를 복잡하게 알아야 되는 10세기부터 쭉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불교사 연표부터 보면 이제 승려들 위주로 좀 볼 건데 3세기의 강승회 그리고 5세기 동진의 법편 쭉 알 거고 좀 까다롭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 7, 8, 9세기 근데 문제를 많이 풀면서 선지 분석했으면 금방 알 거예요. 7세기에 이제 당나라의 현장 그리고 의정 현장과 의정 둘 다 인도 순례를 했고요. 그 다음 통일신라의 원효 의상 다 7세기 사람인 거 알 거고 여기 8세기가 특별히 좀 많이 나왔죠. 나라 시대이고 통일신라의 해초가 인도 순례했던 거 그리고 나라 시대니까 도다이사랑 도다이사 대불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 계율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당나라 승려 감진, 눈 멀면서까지 갔던 그래서 요 감진 도다이사 해초 같은 8세기라는 거 기억하세요. 아마 감진 승려도 도다이사를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9세기는 장보고, 앤닌이 장보고 선단의 도움을 받아서 적산 법화원에 머물기도 했다라는 거 9세기는 아마 금방 기억할 거예요. 네, 이렇게 불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짚어보고 그 다음 10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10에서 12세기 같은 경우는 송나라의 거란, 서하, 여진이 있던 시대죠. 그래서 북방민족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짚고 넘어가 봅시다. 먼저 거란 요나라가 먼저 나오죠. 10세기. 그래서 한 10년 텀으로 주요한 곳을 정복을 해요. 926년 발해 멸망시키고 936년 연운 16주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907년부터 송나라가 중원 통일할 때까지는 이제 5대 10국 시대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하가 이제 11세기 1038년에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라도 그렇고 서하도 그렇고 송을 괴롭히니까 이제 송나라 입장에서 왕안석의 신법을 통해서 재정을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12세기가 되면 이제 금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금나라가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죠. 10년 뒤인 1125년에 요나라 멸망시켜요. 물론 이 과정에서 송과 연합을 하지만 좀 외교적인 실수를 송이 저지르게 되고요. 그 다음 1년 뒤에 바로 북송의 황제들을 끌고 가는 정강의 변을 금나라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 뒤에 세워진 이제 남송도 금나라와 군신관계를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일본에서는 1185년에 미나모토 요리토모에서 가마쿠라 막부 첫 번째 막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3세기로 넘어갈게요. 자, 13세기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올라야 하죠? 네, 바로 몽골 전성기입니다. 다 13세기예요. 잘 나오는 이제 칸 2명, 칭기즈 칸도 1206년 13세기, 그리고 쿠빌라이 칸 즉위도 1260년 13세기입니다. 이제 칭기즈 칸 하면 서하도 멸망시키지만 금나라 공격도 시작하고요. 또 하나 멸망시킨 나라는 호라즘 왕국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1217년 보면 이제 고려를 복속을 시키게 되죠. 40년 동안 몽골이 고려를 공격하다가 이제 몽골 입장에서는 중원, 남송을 정복을 하고 중원을 차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 주변을 다 정리를 해요. 이제 고려를 먼저 복속을 시킵니다. 이제 고려를 복속시켰다라는 거는 해군, 수군이 몽골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전력으로. 그래서 고려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여몽연합군이 일본으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1274년 1차 일본 침입, 1281년 2차 일본 침입입니다. 뭐 실패는 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 사이에 드디어 중원을 차지하네요. 1279년 원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뭐 부분 이제 베트남 전 왕조도 침입을 하게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주요한 것만 지금 조금 스피디하게 짚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 연도도 필요하면 꼭 다시 짚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4세기로 넘어갑니다. 14세기가 이 사이시기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5개 쳐주세요. 14세기가 또 각 지역에서 왕조가 한번 바뀌어요. 중원에서는 명나라, 그리고 주변 국가를 보면 조선 전기, 그리고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막부, 뭐 류큐가 동시대에 존재하기도 했고요. 일단 맨 처음부터 보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무로마치 막부를 만든 것이 1336년이에요. 일본에서 제일 먼저 막부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1368년 명나라가 건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명나라가 원을 멸망을 시키긴 하지만 몽골이 완전 없어진 건 아니고 북쪽으로 쫓겨나가게 되고요. 조선 건국이 조금 더 뒤죠. 1392년 조선 건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세기에는 한반도에는 고려와 조선 다 있어요. 그래서 공민왕도 있고 홍건적 침입도 있고 위화도 해군도 있고 가전법 실시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이 무로마치 막부가 만들어지자마자 고다이고 천황은 남조 요시노에 가서 남조를 열고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북조에 자기가 천황을 세웠기 때문에 60여 년간 남북조 시대가 지속이 되죠.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려면 60년이 지나서 1392년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하고 아시카가 요시미스의 남북조 통일은 같은 연도예요. 이 같은 연도라는 게 알아놓으면 은근히 사회시기 문제 풀 때 쏠쏠한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명나라는 홍무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았고 영락제라고 기억하면 돼요. 1402년 영락제가 즉위해서 1424년까지 재위를 할 거고요. 무로마치 막부와 명사의 가마무역이 1404년에 시작이 돼서 1547년에 중단될 때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영락제가 또 정화의 항해를 시작하는 때가 1405년부터 1433년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세기로 넘어가 봅시다. 세종대왕이 쓰시마 정벌 했고 영락제가 베이징을 천도하고 삼포 개항하고 그런 시기예요. 계약조도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연도가 1449년 15세기 중반이네요. 오이라트 부에 의해서 명나라 정통제가 포위된 그 사건이고요. 이 북로남해에 들어가죠. 이 북로남해가 100년 정도 지속이 돼요. 여기 보면 1550년 알탄칸, 타타르부의 알탄칸이 베이징을 포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로남해는 15세기 중반에 시작이 돼서 16세기 중반까지 지속이 된다. 명나라가 조금씩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1466년에 쇼군의 후계자 자리 문제를 두고 온인의 난으로 인해서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센코쿠 시대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1477년에 시작이 돼서 통일할 때까지 1590년까지 100년 이상 지속이 되죠. 자, 이제 동아시아 국제전쟁이 있던 16세기가 또 별표 한 4-5개짜리입니다. 사회시기 문제로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1503년 연은분리법이 개발되네요. 이게 조선으로 치면 중기, 딱 연산군 때이고요. 1510년 삼포해란이 일어나고 1523년 왜구들이 가만무역으로 인한 어떤 무역 통제 반발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에요. 링보의 난 때문에 가만무역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연도 여기 또 나오네요.
1543년 임진왜란도 50년도 더 전에 일어나기도 50년도 전에 포르투갈에 의해서 일본의 조총이 전래가 됩니다. 그 조총을 활용한 전투가 1575년 오다 노부나가와 다케다 기스요리의 전투였던 나가시노 전투예요. 조총 부대를 잘 활용을 했고요.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드디어 센코쿠 시대를 통일하고 2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17세기도 이어서 계속 국제전쟁이 이어지기 때문에 별표 꼭 해야 됩니다. 세키가하라 전투가 딱 1600년 도쿠가와 이에스가 패권을 쥐었던 거고요. 1603년 에도 막부가 개창이 됩니다. 1607년 이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제 통신사가 파견이 되는데요. 통신사 중에서 초기 3번은 요렇게 불렀어요. 회답 겸 쇠환사. 일본에 회답을 하기도 하고 임진왜란 때 끌려갔던 포로들을 다 빗자루로 쓸어서 오듯이 다시 데리고 오는 걸 쇠환이라고 합니다. 1608년에 광해군이 즉위를 해요. 그리고 1609년이 선지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연도입니다. 기후약조가 이제 광해군과 스시마 도주가 무역 재개를 하게 되는 거죠. 스시마 도주를 통해서 일본과 다시 무역을 재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사스마번이 류큐를 침공을 하게 되면서 류큐는 일본한테도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1616년 드디어 후금이 등장하네요. 후금도 10년 텀으로 뭔가 빵빵 터뜨려요. 10년 뒤 1627년 정묘호란, 그리고 또 10년 뒤 병자호란 일으키게 되네요. 후금이 성장하면서 광해군이 중립외교할 수밖에 없죠. 사르후 전투가 명과 그 후금 사이의 분수령, 물론 후금 쪽으로 대세가 기울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해군한테 반발해서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연도가 그 일본도 서서히 이제 쇄국을 하기 시작해요. 에도 막부가요. 1636년 슈인장 발급을 금지합니다. 에도 막부 시작부터 한 30년 정도 했었던 건데 금지하고요. 39년에는 일본 내항 금지, 41년에는 이제 네덜란드도 본토에 못 오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44년 이자성의 난으로 명이 멸망하는데, 그러니까 1616년부터 1644년까지는 명과 후금이 공존했던 시기예요. 명나라가 생각보다 생명력이 꽤 길죠? 네, 이때 멸망하게 되고요. 이제 청나라가 중원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1661년 청계령을 선포를 하게 되고요. 84년에 해제가 됩니다. 이제 청계령은 그 타이완 정성공의 난 때문에 바닷가 근처에도 못 살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청계령이 해제가 되면서 청상인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요. 특히 나가사키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이제 이 내용 잘 알 거예요. 나가사키로 몰려드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오죠. 은도 유출되고. 그래서 18세기에 신패를 발급해서 억제를 좀 합니다. 자, 이어서 보면 18세기입니다. 1757년, 이거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18세기라고 알아놔도 돼요. 청나라가 대외교역을 광저우로 한정하죠. 이게 이퀄 공익무역이에요. 해체신서, 사고전서, 덴메이 대기근도 18세기다라고 알아둡시다. 네, 이제 근현대로 가게 되면 이제 첫 개항 부분이에요. 개항 그 시점 좀 확인을 합시다. 제일 먼저 이제 중국 난징 조약 1842년이고요. 일본 미일 화친 조약하고 수호 통상 조약이 이제 두 번째 개항이네요. 선생님이 요 사이에 넣었어야 되는 게 1862년 제1차 사이공 조약 베트남인데, 요 베트남은 이제 세 번째 개항이고 1876년 조선 강화도 조약이 네 번째네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 근대 문물 수용과 관련된 연도가 좀 까다롭지만 이제 비슷비슷해서 기억해야겠죠. 메이지 유신 이후로 여러 가지 신문물이 일본 위주로 해서 많이 나와요. 70년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요코하마 하면 신문하고 철도 기억해야 되고요. 71년 이와쿠라 사절단,
1872년 상하이 신보랑 일본이 서양식 근대학제 도입한 거. 그리고 1873년 양력채택. 이 양력채택 순서 은근 좀 예상 외죠? 그러니까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양력채택하게 되고요. 조선이 두 번째예요. 을미 그 개혁 때 태양력 그 도입한 거죠. 1895년이고 중국이 가장 늦어요. 신해혁명 이후 1912년입니다. 그리고 1889년 헌법 만들었으니까 다음 해에 의회 설립하는데 의회 설립한 거랑 교육 직업 반포한 게 같은 해입니다. 그리고 이 변법자강 운동이 있던 1898년에 베이징에 경사대학당 이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네, 이제 다음 20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1904년부터 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이때 제국주의적 침략을 본격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반전 반제를 주장하는 아주아 친해가 도쿄에서 1907년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뭐 그 다음 것들은 좀 익숙한 연도들이 나올 거예요. 1910년 한일 병합조약, 11년 신해혁명, 12년 중화민국, 그리고 1915년 이제 일본이 위안스카이 정부의 21개조 요구를 제시를 하고요. 1916년 그 다음에 바로 위안스카이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19년의 파리강화 회의랑 21년의 워싱턴 회의는 동사에서는 중요하게 내용과 시점 또한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5.4운동 직후에 중국 국민당도 결성이 되고 순원에 의해서 천두슈를 위주로 해서 공산당도 결성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중국사에서 굉장히 연도가 촘촘한 부분인데 1924년에 그 순원이 소련의 그 지원을 계기로 해서 국공합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순원이 다음에 사망하게 되면서 이제 그 후계자인 장제스한테로 바톤이 넘어가게 되죠. 근데 영국 경찰에 의해서 중국 노동자가 사망한 5.30 사건으로 이제 공분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 북벌이 추진력을 받게 되죠. 26년에 북벌이 시작이 돼서 28년에 국민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북벌이 완성이 됩니다. 4.12 쿠데타는 장제스가 상하이에서 공산당과 이제 끊었던 거죠. 공산당을 축출했던. 그 다음이 이제 제국주의적 침략이 본격화됩니다. 중요한 기점이 된 연도는 31년 만주사변 그리고 37년 중일전쟁이에요. 이거 그 사이 시기로 참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31년에 만주를 터뜨렸기 때문에 이제 한중연합작전을 같이 해요. 아직도 안 외워진다면 꼭 외워야 될 텐데 한국 독립군하고 조선혁명군이 만주에서 활약을 하고요. 또 같은 시점에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이라고 임시정부와 국민당의 요인들이 비밀로 만들죠. 30년대 초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만주국 수립이나 국제연맹 탈퇴 연도는 아마 기억을 할 것 같고요. 요 잘 나오는 게 중일전쟁 이후 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랑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됩니다. 네. 그리고 40년에 한국 광복군. 41년이 뭐 세계사적으로나 동사에서나 중요한 연도인데 이제 진중한 공습이 시작이 되면서 태평양 전쟁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뭐 42년, 43년은 요 세계사에서도 중요한 연도고 45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월 단위로 정리를 해봤어요. 2월에 얄타 회담, 그 이제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에 공습을 했던 오키나와 전투. 그리고 7월에 포츠담 선언, 일본 무조건 항복해라라는 겁니다. 8월에 원폭 투하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충칭 평화협상을 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국공내전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호치민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같은 해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46년에 일본 평화헌법 만들고요. 극동군사재판이 46년부터 48년까지 2년 동안 도쿄에서 열립니다. 국공내전 3년 동안 엄청 하고요. 그리고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가 됩니다. 또 이 부분에서는 이 6.25 전쟁 기간이 은근 잘 나옵니다. 50년부터 다시 좀 제대로 할게요. 50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 중이에요.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들 알아야 돼요. 6.25 전쟁 직전에 에치슨 선언 발표되고요. 일본은 경찰 예비대를 창설해요. 이 경찰 예비대가 나중에 일본 자위대로 54년에 발전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6.25 전쟁은 50년에 거의 모든 게 다 끝나요. 뭐 인천 상륙 작전이라든지 뭐 중공군 개입이라든지 그래서 1,4,5태쯤 되면은 이제 거의 상황 마무리되고 계속 휴전 협상 들어가게 되는 거죠. 6.25 전쟁 중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일본 주권 회복, 그리고 미일 안전 보장 조약, 주일미군 주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52년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가 맺어지죠. 일본과 타이완, 일화 평화 조약입니다. 54년에 드디어 이제 베트남이 프랑스에 승리하게 되면서 제네바 협정 맺게 되고요. 이제 55년 되면 일본 55년 체제 시작되고 베트남에서는 남베트남의 친미 정권인 베트남 공화국이 자리를 잡아요. 그 60년에는 이제 베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결성이 됩니다. 64년 통킹만 사건으로 이제 베트남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이 돼서 한국이 비전투 부대 파병도 하고 또 일본과 수교 협상하면서 굴욕 외교 반대 시위, 6.3 시위 시작되고 도쿄 올림픽도 이때 열려요. 65년에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하게 되고요. 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대혁명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 상당히 많이 물어봤죠. 71년 중국 유엔에 가입하고 닉슨도 중국에 방문을 하고 중일 수교, 10월 유신, 오키나와 반환, 그리고 파리 평화협정으로 미군 철수, 그리고 76년에 드디어 베트남의 공산화 이렇게 보면 됩니다. 79년에 미중 국교 수립이에요. 그리고 80년도가 되면은 이제 일본 막 거품 경제 엄청 잘 나갈 때거든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는 게 미국 플라자 호텔에서 한 건데 그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요거에 좀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의 엔화를 평가 절상한 거라고 해요. 그 수트 좀 구석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좀 기억을 해봅시다. 86년에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이고요. 87년 한국의 6월 민주항쟁과 타이완의 계엄령 해제 같은 연도라는 거 기억합시다. 그리고 89년에 태난먼 사건, 92년에 한중수교, 한배수교입니다. 93년에 일본 55년 체제 드디어 붕괴가 되고요. 94년 타이완 총통 직선제로 개헌이 됩니다. 97년에 외환위기와 동시에 홍콩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이 되고요. 98년에 김대중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외환위기 사태에 대응을 바로 할 수밖에 없었던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99년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가 중국으로 반환이 됩니다. 2000년 타이완에 이제 국민당이 아닌 민진당에서 천수 이벤이 총통으로 이제 선출이 되고요. 2001년 중국 WTO 가입하면서 이제 세계 자유무역 체제로 중국이 가게 되는 거예요. 2009년에 일본이 이제 자민당이 아닌 민주당으로 잠깐 정권이 교체가 됐다가 2012년 그 아베에 의해서 자민당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핵심적인 거로 생각되는 것만 짚었기 때문에 다시 꼼꼼히 보고요. 선생님이 이거를 컬러로 출력을 해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영정에 놓고 오질 못했네요. 그래서 파일을 같이 올리니까 출력을 하고요. 컬러로 출력된 것도 선생님이 다시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꼭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공부하길 바랍니다.